예. 그러면 아니 그때 줄 수가 있는지 안 줘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몇 주가 지난데도 지금 저기는 못 주겠다고 이렇게 답이 왔거든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참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내가 아까 여러분이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제가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이 뭐를 해도 이쁘다고 용서하고 법은 있으되 여러분이 위해서 존재하는데 누군가가 힘이 있어서 법을 안 지키면 여러분들이 그 법을 신고를 안 하니까 보호받는 용 안 하니까 고소를 했더라면 진직조합장을 못하게 됐을 거예요. 옛날에 이미 여러분이 고소를 했더라면. 요즘은 두 번, 세 번만 정보공개 위반도 두세 번만 걸리면 대부분 100만 이상 다 때려요. 조합장 못해요. 한 10년 동안. 이번 자체를 못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위반한 게 많아서 하나씩 쪼개서 하면 돼. 한꺼번에 하고. 그럼 무조건 처벌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공개를 안 해놨고 또 계약 자체도 거의 없이 했고 총회 결의도 없이 예상에 저런 상황 아닌데 총회 결의도 없이 했고 뭐 할 게 많은데 근데 지금 고소는 나중 일이고 여러분은 지금 눈앞에 있는 걸 빨리 바꾸는 거죠. 억울하면 바꿔놓고 고소 그 다음에 천천히 되잖아요. 왜냐면 고소해놓으면 시간만 뭐 나중에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뭐 고소할 게 요거 말고도 많을 수도 있어요. 네. 요번 얼마 전에 실시한 대의원회의에 의한 심의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연임에 대한 부분이 그 기타 사안으로 거론이 되는 것 같은 추정이 되는데 정족수가 부족한 대의원회의의 주인의 한 것이 실제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의원으로 있는 분들의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의사 반영을 할 수 없는 의사를 전혀 우리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한 상황이 심지어 대의원의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게 우리의 의사들에 반영할 수 있는지 이 불법이 아닌지 좀 묻고 싶습니다. 우선은요. 대의원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사실 대의원이 여러분은 대변자가 되어주는 기획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시면 대의원들 임기제를 둬서 바꿔버리십시오. 그때. 왜냐하면 대의원 다 와야 되는데 이게 뭐 종신제처럼 생겨갖고 이상합니다. 2010년도경에 시행령을 개정해갖고 대의원도 임기제를 두려고 예고까지 됐었는데 어떤 놈이 뺑을 썼는지 기억 조용히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인터넷 자료를 찾아봐야도 없어요. 저는 2008년부터 이 짓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알거든요. 상황을.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대의원 3분의 1이나 조합원 5분의 1이 목적사항을 정해서 총회 개최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이 권한을 발동하는 거예요. 조합원으로서는. 그 다음에 말은 넣은 자를 권한이 있죠. 여러분한테. 해임은 여러분 10분의 1만 발의서 넣어서 여러분이 50%가 참여해서 자르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합 대의원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다 잘라버리신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새로 들어가시면 대의원 다 정리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원래 그건 상식입니다. 정간의 대의원회의가 30명. 그런데 그 다음에 아까 먼저 한 질문 답변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대의원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움직이시려고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의미가 없어서 그냥 답변 드리고요. 자, 정족수가 부족한 대의원에서 의결을 통해서 총회에 올라온 게 이게 유효하냐? 유효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법원의 판결 그대로 말씀드리면 대의원회는 여러분의 의결이 아니라 총회 안건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부결됐다 해서 대의원에 총회에 못 올리거나 부결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심의하는데 이 안건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대의원들이 나는 총회에 올리는 거 반대 해도 올리면 됩니다. 국회에서 설사 뭐가 안 되더라도 국민투표에 통과되면 된단 말입니다. 막말로. 그런데 여기에 대의원의 정수가 부족한 근데 대의원의 의견으로 끝나버리는 사항은 다릅니다. 대의원의 의견으로 끝나야 되는 사항은 이거는 지금 여러분 총회 안건을 얘기한 거예요. 예. 구분하세요. 총회 안건은 심의를 할 뿐이기 때문에 유효한 정족수가 부족하더라도 총회에서 의견 내면 된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대의원에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심의만 하니까. 그러나 대의원회가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내용, 예를 들어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은 대의원회가 의결을 해야 돼. 그랬을 때는 정족수가 한 명만 부족해도 대의원회는 구성되지 않은 걸로 보고 설사 거기에서 의결한 의결은 무효입니다. 그게 법원과 법제처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그러나 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부족해도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슨 일을 결정을 했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네. 구분되시죠? 네.
여러분 5분의 1이 있는 이상 대의원 믿지 마시고요. 들어가시면 대의원은 누구? 만약에 여러분이 임원 교체 선고하시면 대의원 교체도 전환하셔야만이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처음에는요. 이 사회는 하나만 안 지고 대의원에도 그냥 뚫리고 조합원 총회도 뚫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된 작동을 했으면 이게 여러분 여기 모일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문제는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은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핑계를 돌리거나 대의원으로 돌리거나 이사로 돌리면 답이 안 나와요. 아 내가 바라보지 못했고 내가 하지 못했다 라는데 여러분의 초점이 맞춰져야 이 다음에 여러분이 고쳐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 핑계대고 못 고쳐요. 왜요? 여기서 결정해. 최종 결정은 총회에서 했거든. 이렇게 올라오는데 총회에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나는 지금 총회 책자를 지정했지 대의원이나 이사회 의사록을 지정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지정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써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함으로써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라고 찍거나 태우지만 마십시오. 그럼 처벌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쓴 건 괜찮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남을 원망하고 탓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동안의 이상한 대의원들은 나는 깨달았지만 우리와 뜻을 같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나도 몰랐다. 나는 조합원 여러분들 지지합니다. 그러고 나는 대의원이 이사이기 이전에 나도 한 명의 조합원입니다 라고 여러분을 지지하면 뭐 데리고 갈 만하겠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진작 하셔야 됩니다. 네. 다른 데 재건축 하는 데에서 실거주자들이 좀 적은 쪽에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초청 강연에 이렇게 많이 오는데 뭐 보시면은 그 실거주자가 좀 적은 상황에서 좀 빨리 임원 교체가 되는 방법은 어떤 좋은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아니요. 작다 해서 여러분이 유리하거나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작은 데가 훨씬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작은 데가 쉬운 게 아니라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작은 데는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제일 어려웠던 데가 64명짜리. 거기는 옳고 그름도 필요 없어요. 한 놈이 5개 갖고 있거든요. 시장 재건축에. 그놈이 저기 가면 저쪽이 이깁니다. 그놈이 우리한테 우리가 이게 절대적이에요. 총회는 그냥 대장증에 놓고 음식점에 방 하나만 잡아도 돼요. 왜냐면 7명이면 10%잖아요. 그러니까 총회는 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근데 작은 데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여론이 함부로 호도되고 소수가 확 움직이고 휘어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 데서 뭘 해달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두려워하고 안 가려고 합니다. 아직. 왜냐하면 총회도요. 작은 데 가면 정말 시끄럽고 총회 진행이 안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 이건 필요 없어요. 다 나도 한마디 해야 됩니다. 큰 데는 오히려 잘 끌려갑니다. 내가 뭐라 해봤자 안 바뀔 거 뻔히 알아요. 가락시령이요? 왜 그지같이 되냐면 아까 제가 2,900명 조합원 초창기 그랬다 했잖아요. 나중에 경청하면 몇 명이나 나왔는데 자 여러분 등급권 한번 보내도 자 7,000명 3,000원씩 2천만 원 들어갑니다. 어떤 놈이 문제가 있다고 나서는 순간 엄두가 안 납니다. 손해보고 말아야지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수가 적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나 대표님이 그래서 여기 한 3,000명 내보십시오. 등기 비용만 보내려도 368천 아니 3,000명이면 3, 4면 900만 원 개인이 감당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등기 비용 보낸다 해서 올 것도 아니고 그거 보고 아 그래 그러고 모일 것도 아니고 작으니까 그나마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작은 데는 또 위험한 게 뭐냐면 몇 사람이 가서 확 반란 일으키면 징그럽게 어려운 데가 더 작은데 소수가 휙휙 여론에 따라서 쉽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도 많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오셔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재미없는 얘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경청하셔서 조금 희망이 보이기는 합니다. 잘하실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들어서 그리고 이제 조금 약간 제가 뭐 이쪽 지역에 대한 정서에 대한 약간의 매력을 좀 느꼈어요. 저도 못된 것을 못 참아서 이 짓거리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데는 짓을
근데 그럴 때 이제 반응하는 지역이 부산, 저는 이쪽에 사람들하고 잘 몰랐는데 정서를 몰랐는데 그래서 부산 쪽이 마산 이쪽이 그런 점에서 상당히 그 제가 설명하기가 좀 편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러나 대구 경북 쪽 사람들은 본인은 또 못 바꾼다 그러고, 근데 억울하다고 또 와요. 제 사무실에 뭘 마시라고. 억울해도 그 동네 자체가 그런 방법이 없다고. 근데 본인들이 스스로 못 바꾼다 하더라고요. 되게 보수적이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하고는 약간 달라서 이쪽은 옳은 일에 좀 반응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쪽에서 이런 매력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만 노력하시면 망가뜨린 것도 여러분의 뭐가 있을 때 망가뜨리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그냥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끝내도 되겠죠? 예. 강의 잘 들으셨나요? 네. 일단 먼 길 와주셔서 2시간 넘게 강의해 주신 김상현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